이어서 낙산길 코스를 밟아보겠습니다. 자, 낙산이라는 공간에 대종사님의 또 초기교단의 서울의 초기교단의 인연들이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낙산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낙산공원, 넘어가면 이제 낙산공원, 공원 유적자 있죠. 그리고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터,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황정신행님의 옛집인 이화장, 이쪽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낙산이라는 말이 산의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타락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가 탈락되고 낙산만 이렇게 붙죠. 그리고 이것을 성이 있다고 해서 성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서울교화의 모태지. 어찌 보면 지금의 서울이라는 이 지금 서울을 있게 하는 어떤 그 모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으로 도남동 회관, 도남동 회관이 있는 게 아니라 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도남동 회관이, 그리고 터라고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제가 470쪽에 보면 이렇게 사진 있죠. 사진에 원불교 서울교당 옛터 해서 이게 표석이 있죠. 이 설명이 있죠. 1926년 원기 11년 낙산 및 창신동 회관에 설립했던 원불교 서울 최초 교당을 1933년 이곳 앵두나무골에 교당을 신축하고 이전하여 1946년까지 교화를 전개하였던 서울교당 옛터이다. 이게 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원불교 서울교당 옛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그 표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인증샷을 한 번씩 찍어서 주변에 보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낙산공원에서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원불교 서울 최초 신축교당, 이게 신축한 거죠. 기존에 있던 건물 쓴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의도에서 신축했죠.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터가 나오죠. 이것은 이공주, 구타원님이죠. 원기 15년부터 제가 회원으로 경성 출장소 교무를 역임하면서 제가 회원이면서도 제가 교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무 출신 생활을 시작한 게 그때부터 벌써 전무 출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구타원님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익산 본관으로 출가의 뜻을 전무 출신을 대종사님한테 밝히니까 대종사님께서 조건을 겁니다. 밀당을 하신 거예요. 밀당을. 뭐 어떻게 하냐? 당시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이 점점 늘어 20여 명이 넘자 여해 보는 공간이 비좁고 불편했다. 그 옛날 건물이 이렇게 방으로 다 이렇게 쪼개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통방이 필요하잖아요. 상주 인원 그리고 상주 인원이 4, 5명에 이르러서 새로운 회관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공간에서는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또 다시 헐고 다시 짓느니 아예 다른 데로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살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 비슷하죠.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이공주에게 경성 출장소는 집도 협착, 이게 좁다는 거죠. 유지 형평도 어려우니 공주가 여기 있어서 그게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면 경사 지는 곳이라 그때도 아마 택지로서는 상당히 좀 원활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 수양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유지 대책을 세워 놓은 뒤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랬겠죠. 대원사님. 그럴 것 같소. 대원사님 막 아무나 대놓고 막 말 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까 음부 시자녀, 이게 대원사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에 이공주를 비롯한 경성 회원들이 새로운 기지를 물색하여
낙산 너머의 장소를 탐사하여 대종사님이 상정할 때 그 물색했던 낙산 아래 앵두나무골, 요 앵두나무골 나오죠? 를 둘러보게 된다는 게, 그 이제 여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수도원 기지로는 하늘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수도원이라면 또 자기 언어 참 어려워요. 대종사님 말하면 수도원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곳, 도를 닦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당이에요. 또 수도원, 요즘 수도원이라면 또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수도원 기지로는 하늘이 주신 곳이다며 기뻐하신다. 이에 이공주는 자신의 사가인 계동을 처분하여 도남동 여기 509, 510, 여기 585평을 매입하게 된다. 이곳이 바로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삼성공원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그 주로 되고요. 일부가 현재 한성학원 소유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사진 나오는데 이 벽 너머가 한성학원인데 거기 일부가 지금 그때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원이 이렇게 끊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신동 회관을 중심으로 창신길을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계속 법문 폈잖아요. 법문. 저는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례감, 이런 대종사님의 자취가 어린, 또 초기 교단의 자취가 어린 곳을 가면 반드시 법문 순례가 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좀 법문이 살아있는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문이 그 공간에 살아남지 않는 일체의 순례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했네요,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법문을 좀 항상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은 서울 최초의 신축교당이다. 그렇죠? 신축교당이죠. 뭐 대종사님께 이 신축 과정에서도 하여간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오창건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창건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대종사님 딱 정해놨나 봐. 창건 정말 그리고 막 헌신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 저렇게 그러니까 참 대종사님하고 관계가 되면은 대종사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항상 질문해요. 뭐 막 상황이 좀 불만스러울 때, 야, 이래야 되나?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우리가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2차에 걸쳐서 상정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죠. 이게 원기 18년 5개월 이게 6월부터 건축해서 11월 3일에 낙성을 하게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여기에는 첫째 간판이 있었어요. 경성지부라는 그 간판이 이제 여기를 생각해서 첫 번째 간판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양원이라는 문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간판도 있고 우리 교당도 간판 있잖아요. 저희 교당도 간판이 있어요. 저희 교당도 그렇게 있어요. 문패 있는가 확인해 봐야겠네. 그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양원에는 문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자연석에다가 쓴 수양원 입구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건 조성강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인 조성강 선생 글씨로 이게 있어요. 왜 알아요? 여기에 와서 쓴 감각감상 같은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냇물을 여기가 골짜기를 타고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는 완만한 비탄길이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물이 아직은 짤짤짤 흐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경성지부 참관기 해가지고 회보 30호에 그 황대일화 이게 부산 분이에요. 부산에서 여기 오셔서 이 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앵두나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정원 속에 고이고이 자란 앵두나무는 어느 때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사람의 눈에 미관, 아름다운 그 볼거리죠. 미관을 도와주더니 이제는 진주 같은 열매를 맺어 여러 사람들 입에 양미, 시원한 그 맛을 도와주도다. 녹음이 우거진 밤나무는 송알송알 밤송이가 생겨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앵두나무가 있는데 이 기록에 대종사님이 이때 안 계셨던 거예요.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안 계신데 어디 가냐 평양에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종사님이 평양까지는 가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양까지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서 낙산 아래의 삼선평 동부는 이게 여기 공원이 무슨 공원이라고 했죠 아까? 삼성 그러니까 그 밑에가 삼성 들판이 삼성평이죠. 동부는 일약 변화하여 신세계가 전개도 이때도 거가 이제 요즘 뭐라고 신도시 개발 같이 막 개발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그 대종사님이 확 개발되기 전에 잘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회양식이라는 게 서양식과 일본식이 섞여 있어요. 회양식 신제도의 대건물이 맑은 계곡 위의 소나무 숲 사이로 초연한 자태로 중략하고 20여 년간의 목조 20여 칸의 목조 구조가 이게 웅장하게 서 있다는 거죠. 전후 좌우 유리창은 그러니까 그 건물 회양식이니까 미닫이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은 그 유리창에 산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본 지도 오래됐네, 저도. 어릴 때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저같이 많이 봤을 거예요. 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나무 그림자, 거기에 나무 그림자 붙이니까, 이걸 읽으면 청소년기 때가 막 확 떠올라요. 그때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봤어요. 한 폭의 회화를 이루고 홍합역 차양, 이렇게 밑에 이렇게 차양 있죠, 차양. 건물 차양. 차양은 비바람 방지와 외미까지 그 차양이 멋있었나 봐요. 띄웠으며 황색 명기의 금면목을 장식하여 12칸 장방은 이 건물이 12칸이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지금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자바라 같이 돼서가지고 탁 트면 전체 터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중 집회도 하고 필요할 때는 각자 이런 건물이 단회하기 좋아요. 딱 하고 나중에 싹 트고 그러죠. 자. 그 300여 명 수용량. 이게 300여 명, 지금 사람은 300여 명 못 들어가. 옛날에는 300여 명 들어가도 그냥 괜찮았어, 그분. 근데 지금은 300여 명 넣으면 우리가 막 아우성이야, 아우성.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300여 명도. 현관 응접실, 응접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조광지 옛날에 그 악예찬 기사에도 보면 현관 응접식을 거쳐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기 딱 나오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응접식은 특별장식을 하여 그리고 2중, 3중은 석태,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두어세 칸 이렇게 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이 정정하여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상면 일부에 일부 탑을 구성한 3동 9칸, 그러니까 건물이 3동 9칸, 기존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새로 신축한 도남동 회관이 있고, 옆에 건물 있죠? 이거 초가죠? 이건 생활관이고, 요 앞에 종탑 있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요런 모습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변에 철사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놨다. 그러니까
대문의 수거리를 둔 노상 암석의 수양원이라는 입구, 올라오다 보면 암석에다 수양원 입구라는 5자가 중각되어 있고 그것은 조성강 회장이 남긴 자취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성지부 신축 낙성에 제하여라고 이런 감상문이 있어요. 좀 더 긴데 제가 중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남동 그 회관은 독립된 건물로 지은 법당으로 최초 독립된 건물로 딱 이것만. 예. 우리가 구간도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구간도실은 종합 건물이죠. 여러 가지를. 근데 이건 법회라는 걸 전제해서 지은 건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아까 막 칸을 이렇게 막았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칸에 조실도 두었다.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도남동 이게 돼갖고 이제 이렇게 도남동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경성 출장소는 동화선을 실시합니다. 동화선식의 정기훈련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완철 경성 그 도남동에 간 교무가 이때의 상황 12년간의 경성교화를 12년 동안 12년 13년 이 정도 걸려요. 이게 계산하기 따라 13년도 되고 12년도 되는데 12년을 합시다. 12년간 경성교화를 이끌게 되는데 이분이 이 경성지부 신축 낙성에 대하여란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동진화가 뿌리를 숨기고 이동진화님의 그 창신동 회관 희사가 없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신동 회관은 어떻게 해요? 이때 팔아가지고 그렇죠. 팔아서 이 도남동 회관 쪽에 뭔가 보탰죠. 그러니까 뿌리가 되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뿌리 역할고 이공주는 줄기와 가지를 배양시키고 구타원님이 그 기존 그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하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완선 여러분이 잎과 꽃을 피게 하였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협력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인을 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자, 이 건축을 할 때 이완철, 응사님이 이완철님과 관계된 법설이 있죠. 187쪽. 이거 가서 이런 법문을 읽어야 돼요. 187쪽. 요런 제가 지금 막 설명해 주는 말은 조금 몰라도 돼요. 이거 굳이 이게. 그러나 이 법설, 이게 지금 저희 그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라 해서 그 지금 현재 이 법설이 대종경 교단법 11장이죠. 이것과 요런 내용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추정하기로 원기 18년 여기 그때 당대에 경성출장소 서기 김영신이었는데 이분이 익산 총부로 상조부 서기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짐이 있잖아요. 요 짐을 이게 날렸는데 대종사님이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데 이 더 중요한 얘기는 대신 누가 지고 가요? 모창건은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지고 가니 정말 상황이 참 난감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뭘 했는데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잖아요. 좀 젊은 사람이 지고 가면 좋은데 당신 또 선배님이 지고 가니 이게 난감할 일이에요. 정말. 근데 이 뒤로 이완철님은 허식하는 일이 없었다. 평생 정말 이분 순수하고 소박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본문도 여기서 읽어보면은 맛이 나죠. 굉장한 맛이 나죠. 그렇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한 번 져놓고 된 게 아니라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당은 우리가 여력이 좋으면 한 번 져놓으면 그냥 튼튼한 건물이면 좋은데 원불교 건물은 없는 살림에 항상 수리해야 되는데 이때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박창기 구타원님 아들 큰아들에 의해서 회광으로 이공주 선생님 아들이죠. 법당체가 보수되고 그 뒤에 원기 24년에 황정신행 팔타원님에 의해서 식당과 남자 숙소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수리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봅시다. 184쪽 펴보세요. 184쪽에 음조와 음해의 출처해서 제가 이 법설이 도남동 회관 신축공사 때의 법설인 줄 처음에 잘못 알았어요. 제가. 이 책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줄에 첫 줄하고 둘째 줄 감역을 하여 하신다까지 싹 지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책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게 고쳐야 돼요. 이걸 추정을 해보면요, 아마도 1939년 11월 이전에 여기 보면은 이공주래. 황정신행님이 지원을 해서 고쳤다고 한 나오죠. 원기 24년, 원기 24년 이때의 법설로 보입니다. 이때의 법설. 제가 이야기로 각색을 할 때는 신축하실 때 법설라고 각색을 해놨어요. 그래야 더 맛이 나서. 이야기예요. 이야기니까 그건 이해해 주세요. 이야기는 약간 픽션이 들어가요. 근데 자, 이때 음조, 음해. 그렇죠. 대전사님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자세히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상담을 이렇게 감각감상이 계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 대종경 이게 몇 장이죠? 대종경 인과품 15장. 이 대종경 인과품 15장을 읽으시고 옆에는 제가 회보에 실린 대종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글이에요. 대종경의 글이 원래 처음에 실렸던 거 글 그대로 실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압축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도남동 회관에 계실 때 이완철 교무가 조선말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사람인 이동백을 촉청해서 판소리를 듣습니다. 춘향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도 해봐요. 도남동 회관에서 우리가 춘향가도 한 번씩 들어보면, 아니 또 춘향가를 부르면 초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쩔까. 대종사님이 이런 거 들으시면 막 흥이 대종사님 계셔가지고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추임새를 좋다 막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대종사님 같이 우리도 그 공간에서 한번 춘향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 회장으로 지부장으로 박형균, 진정리와 교전에 보면 나와요. 진정리와 이분의 부군이 초대 회장을 합니다. 이분이 꽤나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불교하고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성 지부 도남동 회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서울 최초 이론상 봉안지라는 겁니다. 지난해도 말했지만 이 그 도남동 그 회관은 그러니까 지금 총부의 그 대각전을 짓기 전에 하는 이렇게 뭔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지어본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때 말했잖아요. 푸른빛 이론상은 어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론상을 봉안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본 거예요. 봉안을 해본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서울 최초 이론상 봉안지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론상 봉안지에 어찌 보면 그 시원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익산 총부에서도 이론상을 공회당 같은데 수놓은 이론상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뭐 최초는 아니라는 것은 논쟁이 있지만 이론상 봉안의 시험지 한번 미리 해보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그때도 말했잖아요. 푸른빛을 나중에는 황금색, 검정색으로 규정돼요. 먹색. 근데 그걸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푸른색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규정되기 전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도남동 회관은 그 공원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좀 해서 거기에 이론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는 이론상을 어떻게 그 공간에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론상 크게 놨다고는 또 안 되니까 상징적이지만 이곳에 이론상이 조성되어 있었구나. 그걸 어떻게 좀 더 예술적으로 지금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술적 조형미가 있는 이론상을 그곳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색깔이 했냐면요. 그 뒤에 이렇게 뭡니까? 그거 싸잖아요. 돌담. 이렇게 뒤에 옹벽 같이 싸잖아요. 그 옹벽을 이용해서 마치 돌담의 흔적, 돌담 같으면서 이론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돌담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론상인 겁니다. 아니, 굳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술적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우리 또 해나면 고답스럽게 막 맨날 교당 있는 것 같이, 밖에 나가면 교당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작품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도남동 회관은 종각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도남회에서 종각.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있어요. 건축 법규, 예법. 예전 대운상대 예전에 설법례가 있어요. 그러면 종을 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시행됐던 것을 도남동 회관은 시행했던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해보신 거예요. 그대로. 해보니까 총부 대각전을 할 때 더 확실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해보는 게 중요하고 한번 그걸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잘못되면 진짜 곤란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 차원도 그렇지만 교단에서도 어디 공간에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그런 것이다. 건축 규범뿐만 아니라 예법 그러니까 법의 양식, 법의 순서 이런 규정됐던 예전에 있었던 것을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그런 걸 시행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도남동 회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지금의 교화를 바라볼 때도 도남동 회관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서 그냥, 아무도 없네. 이렇게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남동 회관은 말 그대로 교리강습회의 시초지입니다. 도리강습회 있죠?
한때 우리가 해방 위에 정산종사님 시대, 정산종사님 종법사를 역임했던 시대, 대산종사가 종법사를 역임했던 시대에 교리강습회는 교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때 인연돼서 교당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어디서 했냐? 서울에서 해보고 대종사님이 다른 데 이제 다 전파 시켰다. 204쪽 봅시다. 여기 보면 경성지부 근황에서 이윤가부 교리강습회 열성 이렇게 나와요. 여기 처음에 읽어보겠어요. 근경 당지부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근본 법가는 뭐 대종사님 모셨다는 거예요. 법가 상경하시사 법가 그러면 대종사님이에요. 체류하시던 중 정기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회원에게 본의 교리를 철저히 이행시키기 위하여 강습회, 그래서 이걸 교리강습회라고 해요. 강습회를 개최하여 매일 밤 1시간씩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던 바 회원 유지 제시는 만난을 배제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열심히 출석하여 대상황을 이루었다. 저녁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그걸 극복하고 참석을 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윤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마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기 오다가 그러니까 교리강습회를 참여하려고 올라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30여 세의 중년 여자로 일찍 부군을 사별해서 독신으로 빈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 이 교법을 접하고 신심이 난 거예요. 신심. 그래서 오늘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천우신조로 안 다쳤어. 상당히 막 그 밑에 깔렸나 봐요. 근데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대종사님의 은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사은의 위력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그거다. 이런 내용의 이게 글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교리강습회 읽어보고 이런 일화도 한번 읽어보시라. 그리고 도남동 회관 지금 현재 해화문에서부터 도남동 회관을 어떻게 가셨을까라는 것은 옛날 지도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어느 길을 가셨을 것이다. 길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일제시대 지도 뭐 이런 걸 찾아서 확신은 못해도 그래도 거기 맞겠죠. 대략. 그러면 이때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기록의 편편을 회보에 있는 기록 또 회보에 있는 기록 또 하나 그 다음에 조강지의 남의 기록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막 엉뚱한 글을 써도요. 또 도움이 되는 건 또 도움이 돼요. 기록이 안 되는 것보다는 나쁜 기록도 기록이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대충 어떤 풍경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도남동 회관 그쪽에 산성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막 거기를 끼고 반드시 돕니다. 끼고 돌고 그다음에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과수원들이 많았어. 저는 이걸 보면 대종사님이 이 과수원은 근대적 과수원이에요. 옛날 그게 아니라 접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종사님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만 보신 건 아니지만 내왕하면서 그런 것을 익산총부에서도 다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익산총부 지금 총부는 가보면은 그냥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익산총부는 지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오판입니다. 주변이 쉽게 말해서 정토님 또는 제가교도님 거기 살았던 분들이 지금 원광대학교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지금 총부 뺑 돌려서 과수원이었어. 그것을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싸게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주면서 그걸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다 전개. 그러면 봄에는요, 일대가 복숭아, 뭐, 과일 그걸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도산 선생이 총구를 왔을 때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총구 와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갈하면서도 뭔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 와갖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대종사님 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또 주변도 좋았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자, 요 내용도 한번 여기 보면은 성각을 끼고도 한 편만 읽어볼게요. 번화, 헌가, 헌계. 이거 번창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근데 화려할 화, 환하다 그죠? 그러니까 자백, 홍진.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이거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다 해치고 동소문, 지금 해화문이요. 밖에 나가서서 한 걸음을 돌리게 된다. 동편으로, 그러니까 가면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성각을 끼고, 성각 끼죠. 그러니까 동쪽에 성각이 있어요. 송림 속을 찾아들어 울창한 과수림. 여기 그러니까 과수원들이 가는데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 둘씩 산지하여 보이는 인가를 지점하면서 보이고, 이게 한 걸음 옮기면서 소종례를 알기 어려운, 어디서 흘렀는지 모를 한 그 꾸불꾸불한 계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불이 어디서 흘러왔지? 그렇지만 계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보면은 계곡으로 복개된 것 같아요. 그걸, 이 소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세하다 하잖아요. 정신이 이렇게, 맑은 거. 이걸 소세하다고 해요. 소세한 물소리를 맞추어 걸음걸음 상진 위로 올라가면 울밀한, 이렇게 빽빽한 과수를 다북 싣고, 이게 과일나무죠. 한적한 지대에 수연한 무릉동천이 전개되었도다. 이게 어디? 도남동 회관이다. 이게 하나의 그 풍경이 상계죠. 이걸 놓고 도남동 회관을 회화문에서부터 올라갈 때 한번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도 읽어보세요. 다른 것도 여기 벽계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작은 물이, 여기는 아까 일곡계류라고 했는데 여기는 벽계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화, 그러니까 복숭아 꽃도 있고 이화, 배도 있고, 이게 과수원이 복숭아도 심고 배도 심었다는 소리죠. 이게 이런 게 여기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남동 회관은 이완철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12년, 13년 이렇게 재임하시는데 37, 그때가 가실 때가 37세예요. 이분이 이제 시골 분이라 뭐 그때도 서울 사람들이 보면 이 시골 사람들 참 꾀죄죄한 거예요. 꾀죄죄해요. 그런데 사투리도 막. 근데 그러니까 황정신행님이, 황정신행님은 그래도 서울 물 많이 먹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너무 시골스러워.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해요? 이게 완철 선생은 시골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황정신 여기 안 맞아요. 이게 시골 교당 요즘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아유 그 교훈이 진짜 이게 안 맞아. 이거 우리하고 뭐 수준 차이가 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무슨 법문을 해도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졸아요. 완 선생님 말하면 졸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 하면서나 한참 듣다 완철이가 이적이 날 줄 모른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그분이 사심이 없잖아요. 교무로서 지도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심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좀 세련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오래 살면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처음 좋았지. 오래 살면 맨날 이쁘고 좋습니까? 그게. 마음 쓰는 게 좋고 그래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남편이 처음 볼 때 뭐 있었지, 뭐 한 10년 지나면 안 보실라나? 10년도 길어요?
하여간, 농담이고, 하여간, 그렇게 되니까, 이 도남동 회관에서는 이 이완철, 그러니까 응사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순수한, 순진한 열성, 그리고 정말 열성적인데, 실제로 팔타오님도 이분한테 금강경 이렇게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좀 거시기 하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거시기 하셨어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근데 이 도남동 회관에 춘원 이광수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팔타오님, 황정신행님이 순천상회를 통해서 부가 있었잖아요. 요즘 순천상회는요, 조금 뭐가 그때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개해서 이렇게 사고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여기 상회라고 붙으니까 이거 요즘 뭐하고 맞을까. 하여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 기자나 문인들 이런 좀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사회적 어떤 역할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중 한 사람으로 이광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그래가지고 황정신행님, 팔타오님 공을 많이 들여갖고 입교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대종사님한테도 이렇게 안내해서 입교인데 대종사님께서 되면 해. 별로 안 좋아해. 대종사님께서. 저 같으면 바로 그날 입교원서 써서 광고하고 다녔을 판인데 대종사님이 되면 해요.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한테만 법명을 주는데 허영수 이분도 한국 최초 여의사예요. 개업이에요, 개업이. 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명을 제만이라고 줘요. 제만. 제만이 뭐예요? 제도가 늦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이광수의 친일행위와 불교에 너무 경도된 거에 대한 거리감일 거예요. 대종사님을 너무 불교적 가치, 불교를 주체 삼아서 활용하시는 분이지 불교로 이렇게 색깔칠해지신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불교를 해석하신 거지 불교에 의해서 대종사님이 해석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한 끗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면에 아마 그리고 실제로 이광수는 불교적 사유가 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 이거 있죠? 이 노래가 사실 유일왕님 교가로서 이렇게 받은 건데, 이게 성가 18장이 되죠? 이게 춘원의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딱 주고 납북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작품일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예요. 우리 성가 18장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완전히 불교적 진리에 충실하죠. 그래서 성가 18장도요, 들을 때요, 우리가, 대종사님 시각으로 들어야지 이거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잘 해서. 자, 그리고 이때 춘원이 왔다 갔다 불법연계 도남동 해관을 다니다 보니까 주산, 송도성, 서대원, 전음광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뭔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뭐 얘기를 해보면 굉장한 뭐가 있거든요.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3대 천재라고 춘원이 막 하는 거니까 대종사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종사님이 인물을 어떻게 키웠는가. 대종사님이 각자 개성이 다른 인물들을 당신 주변에다가 쫙 해놔요. 근데 이제 항상 나무에는 아무리 내도 나무가 과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주사님 돌아가시죠. 박창기도 돌아가시죠. 그러잖아요. 서대원도 결국은 모래우서. 그러니까 준비를 똑같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사람을 키울 때 똑같은 사람을 키우려고요. 신심을 잘못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신심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개성의 인물도 다 키우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렇다. 요런 서남동 회관에서도 이광수하고 관계,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딱 보고 대종사님 같이 어떤 사람은 법명을 안 줄 수도 있는 배짱이 있는가? 저보고 물어보면 저도 주섬주섬하죠. 우리 교당에 그 양반 이름만 걸어도 좋으면은 딱 범위도 안 줘요. 활동 안 하는데 왜 줘? 이럴 수 있을까? 또 그 안 준다고 옆에서 또 막 뭐라 소리 했어. 그런데 대전사님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유.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고. 자, 469쪽 펴보세요. 황정신행의 옛집 낙산 이화장을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대문 안쪽이죠. 지금 사대문 바깥쪽이었는데, 사대문은 이제 안쪽이 이화장 있죠. 근데 이게 원래 호박밭이었대요. 옛날에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이때도 이게, 이 팔토환이 부자니까 와갖고 땅서기를 많이 해요. 땅서기 이때도. 갖고 이걸 보시고, 이게 팔타원님이 초기니까 거의 결혼하고 얼마 아닐 때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내 집이다 막 꾸미잖아요. 다 젊었을 때 다 꾸며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화장이라고 지은 거죠. 이게 백꽃이 피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화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 져요? 팔타원님이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는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팔타원님이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됐냐면, 금강산 여행하고 있는데, 이때 이철륜, 개선에 살고 있는 불법연구 회원인 이철륜께서 그 애가 있는데 애를 내 자식 같이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피고 또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신법을 쓰기가 어렵죠.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불법연구,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뭐 얘기가 있겠니? 나는 불법연구의 회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대종사님이라는 생불님이 계시는데, 생불님을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불법연구에 참여를 하신 거죠. 이때 입교가 32세 정도 돼요. 저물 때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이게 원기 21년 9월 1일 입교로 돼 있고, 원기 22년 4월경에 대종사님을 뵈요. 대종사님이 서울에 안 계실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신행이라는 법명을 받아요. 정신행. 이게 어떤 뜻일까요? 믿음과 행위가 맑은 사람. 믿음이 맑은 게 뭐예요? 믿음이 맑은 사람 어쩔까? 어떻게 할까? 하여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맑으면 난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속대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낙산 너머에 고남동 회당으로 가서 이완철 교우에게 금강경 1시간씩 배워요. 왜 이걸 가르쳤냐면 대종사님께서 무상공시가 금강경에 등장하죠.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처음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종사님 가셨대요, 안 가셨대요? 가셨죠. 반드시 모시고 가죠. 가니까 그 집이 남향으로 짓지 않았나 봐요. 이게 서양이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서양으로 그곳은 지어야 빌택이 된다고 해서 지으셨나. 뭐 이게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지은 집이에요. 우리가 이게 한국사에 기록돼야 되는 건데 기록이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다 좋다는 쪽이 뭔가 사람들이 남쪽이 남양이 좋다는 것이 맞다. 나사는 살아보면 다 그게 맞다는 거죠. 하시면 여름이면 나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여름 되면 송진이 막 나오고 응답이 습기가 차서 여러모로 불편했다. 이런 대종사님 말씀 황대님하고 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황정신님이 이 불법용교회에 다니기 전에 거기서 보면은 안 멀어요. 좀 그렇게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거기서 독경 같이 그 경전을 읽으면 들렸던 거예요. 지금은 막 찻소리, 원소리 때문에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아마 소리가 이렇게 파도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증폭돼갖고 쭉쭉쭉 넘어오잖아요. 산 따라서 그랬을 거예요. 메아리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그곳이 낙산 맹등강골 도남동 회관이에요. 회관에서 그 경리는 독경하는 소리였다. 이걸 들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해방, 그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돌아본 거예요. 내가 거처가 없으니까. 못 줘요.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요. 내용적으로는 강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안 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승만이 이 황우순에게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동대문 부인병원은 기독교 그쪽에 손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참. 그래서 이게, 이곳에 처음에, 지금 현재는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코 여사 유품을 전시하고 있죠. 이때 나중에 이제 서울 출장소 그 소장이었던 김대거 대산동사가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코 여사를 방문을 하니까 그때 정각사에 있었던 관세음보살을 선물을 줘요. 작은 선물 줬는데 이게 이화장의 정원에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가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없을 거예요. 작은 거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제가 지금 오늘 도남동 회관을 중심으로 낙산길을 쭉 살펴봤는데 막 정보들이 많죠. 그러나 우선돼야 될 것은 대종사님의 법문입니다. 조금 정보들을 잘 몰라도 좋아요. 그곳에서 법문을 읽고 대종사님 심경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대종사님의 이 법문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뭐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책 경성전에 오늘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로 풀어갖고 해놨어요. 요게 유튜브에 보면 경성전 춤은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야기로 만든 건데, 성주의 노래, 매일 성적조사표, 공사후 빨래,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제초하는 뜻을 알려줍니다. 뭐, 이런, 법설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지금 대종경의 심정개발, 제초하는 그 법설 있죠? 서울교당에서 제초. 이것이 지금 도남동 회관에서 있는 법설이에요. 이런 것을 이 공간에서 읽어보시고, 봉독하셔서, 대종사님과 법문 대화에서, 이걸 제가 법문순례라고 해봅니다. 법문순례를 반드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